오늘 같은 어려운 장에서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지금 실시간 매수상위 탑10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삼성 SDI, 가온전선 등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 3%가 넘게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약합니다. 삼성 SDI 4%가 넘는 약세권 그리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35만 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평가 나와주면서 목표가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미래에셋증권은 반등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닥 잡고 단기 상승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4%가 넘게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가온전선, 미국 태양광 발전단지에 송전용 케이블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6% 넘게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어제장 10% 급등한 이후에 오늘은 3%대 약세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젠슨황 이슈 이후에 좀 부침을 겪다가 다시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약세 그리고 있는데 네이버는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네이버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이게 되게 쉬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슈 하나만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데 네이버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얘는 차트를 볼 때 일봉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주봉 차트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텀이 좀 약간 길다? 호흡이 좀 길다는 되는군요. 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네이버 지금 시장 보면은 사실 반도체 섹터에 뭐 어마어마한 호재거리나 이슈 없죠. 네. 뭐 원래 있던 거 반도체 짱이다. 뭐 요거 말고 없을 거고. 그렇다고 피지컬 AI에 갑자기 이슈가 나온 것도 그런 딱히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산업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문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네. 약간 시장 이슈가 좋게 나왔지만 산업 이슈가 없는 이슈 공백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이슈가 딱 중심을 잡아주고 메인 이슈가 시장 지수를 끌고 가면서 그 밑에 애들이 뭐 순환매가 돌고 예를 들어 뭐 우리 오픈 AI 상장이 메인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그 밑에 그럼 거기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 움직이고 원전 움직이고 전력 설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메인 섹터를 중심으로 순환매를 도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중심을 잡아줄 메인 섹터가 딱히 없기 때문에 돌발 이슈라던가 정책 이슈 안쪽에서 막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관련주들도 갑자기 뉴스 나오니까 막 태양광 풍력 막 올라갔다가 맞아요. 다음 날 또 우르르 무너지고 갑자기 또 아랍에미리트가 뭐 석유관 만든다라고 하니까 또 그쪽 우르르 올라갔다가 다음 날이면 또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현상이 나오냐면 시장 지금은 이슈 공백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산업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산업 이슈가 상승의 지속성을 가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에서 등장한다는 게 결국 돌발 이슈, 정책적인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6월 달에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에 대한 법률들 막 이런 것들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 안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CBDC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뭐 LGCNS 이런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돌발 이슈를 가지고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는 약간 돌발 이슈를 기대하면서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치면 네이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얘 주봉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얘 되게 쉽다라고 한 게 한 대략적으로 한 21만 원, 22만 원과 거기가 박스권 하단이고 27만 원, 28만 원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네. 너무 대놓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박스권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다? 박스권 상단 부근 오면 일부 파는 거고 박스권 하단 부근 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박스권 하단까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산다? 중간에 선 그어놓고 24만 5천 원이죠. 한 24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24만 원 중간에 선 그어놓고 이 아래 구간은 분할 매수 타점인 거고 이 윗 구간은 분할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네이버에 물려 있어요. 내가 이번에 황 아저씨 온다 그래가지고 28만 원에 냅다 박스권이라는 거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냅다 들어가서 물려 있어요. 그럼 네. 방치할 게 아니라 이 박스권 중하단 선에서 평단을 조금 낮춰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 28만 원이니까 여기 무조건 올 거야. 여기다 평단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황 아저씨 때 들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심이 가득한 물량이기 때문에 네. 본전 주면 나가겠다라는 욕구가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네이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본전 주면 바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매도하기 전을 평단 유지하는 게 좋아서 27만 원 아래 선으로 평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27만 원 아래. 그러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박스권 중단이니까 박스권 하단 자리인 한 21만 원까지 분할로 접근하시고 매도 가격 같은 경우는 26만 5천 원에서 27만 원 정도 사이를 잡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는 주봉상 박스권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그럼 지금 실시간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 LG전자와 SK하이닉스, SK이터닉스, SKC까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LG전자는 최근에 계속해서 부침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란불 켜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무려 260만 닉스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4E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다라고 밝힌 이후에 3% 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솔루션 며칠간의 상승 후에 오늘은 7% 넘게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함께 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받는 중입니다. 3% 내외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함께 약세입니다. 6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SK이터닉스 최근에 미국 풍력 시장 정상화 기대감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터닉스도 오늘장 3%대 반등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TSMC가 개발한 유리 소재 반도체 기판 상용화 소식에 SKC에 대한 위기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4%대 약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두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다시금 1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오늘장은 좀 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 그 안에서 두빌은 좀 어떤 시선이 필요할까요? 사실 나쁘지 않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또 원전 뭐 이번에 부산에다가 뭐 만든다 뭐 이래가지고 원전 관련주들도 강했는데 사실 원전의 대장이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그때 시장 폭락했을 때 저 바닥에서 추배했으면 됐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닥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 있고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값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바닥에서 살 거리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건 내가 높게 사더라도 확실히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거 차트 가지고 참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얘는 주봉상 이거 보면 된다니까요.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맨날 주봉상 얘 이렇게 움직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 자리 이거 캡처해 놓으시고 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테니까 여기 하단 이탈하면 그땐 파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탈했네요. 이탈했죠. 그럼 얘는 상승 추세가 일단 끊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상승 추세가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죠. 내가 확실하게 얘가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추세선 과거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1만 원 정도를 금요일 종가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는 11만 5천 원 정도. 그럼 이거 도착하는 걸 보고 그때 추매를 하는 거예요. 추매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8만 8천 원에 추매할 걸.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이 자리 탈환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상승 추세 끊겼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어. 그러면 횡보 아니면 하락이거든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일 수 있는 건 11만 원 선과 8만 5천 원 이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운 나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 추세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기도 조금 애매한 시점. 왜냐하면 이 자리 11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뭐 9만 5천 원까지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61선 만나는 8만 5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좀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11만 5천 원 위로 금요일 종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던지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횡보 그림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 횡보 그림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9만 5천 원부터 뭐 한 8만 3천 원 요 정도까지로 분할 접근하거나 내가 고점에 물려 있으면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자꾸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약간 과거에 살 걸이 아니라 중요한 것보다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는 걸 보고 그때 신규 진입이라던가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 종가로 11만 5천 원 안착하는지 보고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